하기로 한 재계약이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계약이니까 이 재계약에 대해서도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2020년에 주택 임대차에 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됐는데요. 임대차를 1회 한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이 생긴 지가 아직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도 많았고요. 아직도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특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쓴다면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는 이지연 변호사의 법률 레시피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 두 번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 갱신계약, 마지막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하게 되는 재계약,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집주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가라거나 나는 나가겠다거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거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저 나갈게요 라고 통보할 수 있고요. 집주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반면 집주인이 중간에 나가려고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결국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권리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나중에 1회 더 갱신 요구권이 가능하니까 세입자는 2년을 더 사실 수가 있어요. 결국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니까 총 6년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는 딱 한 번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는 등의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권리를 사용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5% 안에서만 올릴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약을 연장할 때 이런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방식으로 합의에 의한 재계약 방식이 있는데요. 연장 계약을 하면서 갱신 요구권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써두지 않으면요. 나중에 실제로 지금 이 계약에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에 따른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계약 기간 중에는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만기 후에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안 하시고 재계약을 하시게 되면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 돼요. 이때는 보증금도 5%보다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의 재계약이면 임차인도 계약 기간의 구속을 받게 되십니다. 따라서 나 나가겠다고 갑자기 통보한다고 해서 3개월 후에 나갈 수는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합의 재계약한 경우에는 역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아직 남아있는 거라서 합의 재계약 이후에 아직 안 쓴 갱신 요구권을 다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2+2+2 해서 총 6년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되고요. 보증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정 일자를 새로 받으셔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 부등본도 다시 떼보셔야 하고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받은 게 없는지, 집에 새로운 저당권 같은 게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아직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세입자가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어요. 그래서 2+2년으로 4년을 이미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합의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추가로 2년을 더 산 이후에, 즉 6년을 산 이후에 합의로 한 재계약이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계약이니까 이 재계약에 대해서도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다시 또 쓸 수 있다면 2+2 이후에 다시 또 2+2가 되니까, 물론 중간에 보증금 인상은 한 번 있었지만요, 결국은 총 8년을 한 집에서 살게 되실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법이 생긴 지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쟁점이 대법원까지 아직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판례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이 건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냐면요, 합의로 한 재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변경이 많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다시 갱신 요구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도로 변경이 돼야 어느 정도 보증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바꿔야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을 1회 행사하신 후에 합의로 재차 재계약을 하실 때는 이게 새로운 계약이라서 다음번에 갱신 청구권을 다시 또 쓸 수 있는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 놓으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갱신 요구권을 한번 사용한 주택에 합의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특약 형식으로 더 이상의 갱신 요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첫째, 조건 변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보증금에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쓰셔야 되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거죠.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거라면 반드시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라고 명확하게 적어놔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연 변호사의 법률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